제출을 하라라는 게 의결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이게 매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소속 기관만 상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원장에 그런 어떤 공문을 붙여서 이게 보내질 않고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소속 기관은. 그래서 개별 의원실이 그 시스템에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를 올려두면 행정실에서 이것을 발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결을 갖춰서 이렇게 보낸다기보다 편의상 이런 자료가 요구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날 의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갑 제11호증에 그 요구하는 그 의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제출 기한을, 그러니까 제출 요구일을 특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의결이 들어가는 거고, 실무적으로 그 구체적인 요구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각 기관에 송부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자료 제출은 그 법사위에서 의결은 됐고, 네. 의결을 하는데 그 요구서는 개별 의원실에서 이제 각자 보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다 취합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자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 또 서면으로 취합해서 보내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인데 그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시호 출전 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법사위 답변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외에는 따로는 없는 거죠?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예, 그 제출한 자료는 따로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아니, 외에는? 그 부분은 재판관 그 네네. 부분은 이제 국회 측에서 네. 의원들한테 의원님한테 확인해서 소추 전에 확인해 보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가서 설명까지 제가 다 이제 해드렸습니다. 피청구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따로 그 후에 개인 그 법원에 제출된 네. 자료들을 네네. 개별 위원님들께 요구한 부 네. 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갑사호증에 이 그 답변서하고 지금 3월 10일자 답변서에 붙은 그 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 정도 제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사실조회 신청 2월 20일자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2월 19일 검찰청 비상계엄 특수본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도착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3월 10일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관련인과 상관없는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청구인 측에서 3월 4일 갑제 7호증부터 15호증까지 제출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 16호증부터 24호증까지, 그 다음에 어제 25호증 1부터 32호증까지 그렇게 제출하셨죠. 예. 예.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증거로 하면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개인별 출정 이력, 그 다음에 2017년 12월 6일자 입소 정보 보고, 이걸 답변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네. 서정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얼9, 얼10.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9호증은 개인별 출정 이력, 얼10은 2017년 12월 6일 입소 정보 보고. 청구인 측 증거 인부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 입증 취지는 아주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후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갑자 1호증 1부터 32까지, 그 다음에 을제 1부터 을제 10까지 다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도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관련해서 저 피청구인이 피의자로 중앙지검에서 지금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을 상대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는데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피청구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 신청할 건 없으시고요. 네, 특별하게 그거 외에는. 예, 그러면 오늘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종합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3분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주시는데 단 하나 그 PPT에 보면은 국회법 93조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93조는 소추 사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주장하시는 건가요? 국회법 93조? 소추 의결서에 국회법은 거론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준비 서면 그러니까 어제 답변서 제출하면서 이제 조금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국회법 93조 규정이 그 국회 안건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의가 성립을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국무위원들이 소관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때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국장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이고 당시 피청구인 역시 그 전날 그 협력관을 통해서 내일 이런 안건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두로 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추 사유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참고로 법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규정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예, 그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법률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변론 해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그 법사위가 2024년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 피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측에 법사위의 자료 열람에 협조하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검증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협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 검증을 오신다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 문서 부분,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존기간이 3년이 지나서 없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3년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현장 검증 장소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장이 3년이 지나서 서면으로 된 건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저 자료, 법사위 자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읽으셨는데 이러이러하고 위원장실로 보내주면 위원장실에서 보내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특활비나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현장 검증할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더 상세하게 지시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국회 현장 검증을 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현장 검증을 오셔서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내는 거나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그 자료를 공개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자료를 드려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날로 바로 기자들인데 다 풀이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측에 개인정보 보호에 좀 그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네. 기관에서 늘 그런 업무를 취급하면서는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서울구치소 측에 얘기한 거는 그냥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라 이 정도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 현장 검증 네. 온다고 하시니까 네. 더 구체적인 지시는 없으셨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더 구체적인 네. 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가 그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장시호의 구체적인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귀소 시각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맞습니까?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귀소와 출소 시각이 정해 딱 기재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전자자료 이런 걸로 추출해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3월 11일자 피청구인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까? 열람시켜준 자료입니다. 열람시켜준 자료? 예. 네. 그게 네. 추출한 자료입니다. 열람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현장 검증할 때 그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출력을 해서 그 한 자료라는 거죠. 문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해당 전자 기록에 있는 것 중에 그 장시호 출정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만든 게 거기 3월 10일자에 붙어 있는 그 자료. 그럼 그거를 그 현장 내용을 의원님들께 다 갖다 드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현장 검증 때 현장 검증 이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현장 검증 이후에요? 현장 검증 때는 그걸 보시게만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검증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네, 했다는 현장 검증 말씀이신가요?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예. 그 후에 서면으로 출력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후에 왜 법원에 낸 자료는 우리를 못 보게 하냐 해서 그 자료까지 나중에 장관님 비출해가지고 의원실마다 찾아가면서 다 보여드리고 설명했습니다. 그 3월 10일자 답변서 뒤에 그 첨부된 그 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표는 그때 현장 검증 당시에 만들어진 그 자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추출한 자료입니다. 그 네. 위원님들께서 오신 국회의원께서 오셔가 전산상에 있는 부분을 열람하셨습니다. 예. 그때 그 위원들은 예. 종이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거예요? 그 열람했다는 게? 적어 가시고 뭐 다 했다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봤다는 게 그 자료를 보신 게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겁니까? 그 전산 화면을?
저는 뭐 네.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네네. 보실 수 있는 것도 보시고 했지만 네. 그 남아 있는 부분은 전산 자료로 보신 걸로 알고 그 네. 전산 자료 중에 추출을 해서 네.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한 자료가 지금 거기 첨부되어 있는 그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현장 검증 그 당시에는 그 답변서 뒤에 붙은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전산 자료를 본 거고 답변서 뒤에 붙은 자료는 나중에 예,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들을 열람하신 자료를 다시 추출해서 추출해서 붙여드린 겁니다. 예, 추출해서 그거하고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또 다시 의원실에 다시 그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부끄럽게도 독재 정권을 수단화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개헌, 사사 오입 개헌, 그리고 독재자의 영구 집권을 꿈꾸게 했던 유신헌법, 그리고 국보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50의 헌법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부족한 헌법과 달리 국민들의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피로써 쓰고 정립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국민 각자 개개인이 의견과 주장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저는 비법조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도 100번 이상 읽었고 한 조항 한 조항에 담긴 헌법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 분립, 그리고 인권 옹호 등 헌법 정신 내세우는 앞머리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해서 헌법에 적시된 순서도 헌법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행정부, 법원 순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86조 3항, 87조 4항입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군부 독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해서 피로 써서 만든 조항들이 헌법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항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는, 1인에게는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되고 탄핵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란 우두머리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든 내란 부하 수역자든 아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선동자든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런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자주 만난 사이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은 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내란이고 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여 자료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등에 관한 것은 예외로 그 부처 장관이 성명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물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 본인에 대한 자료가 군사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외교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북한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아니라면서 왜 안 내냐? 그럴 때마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법률보다 더 위력한 권위를 갖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10여 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국무위원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국회 개인에 대한 명예와 개인에 대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도 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였을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그것을 제지하고 헌법에 맞게 언행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국민들의 삶이 허리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로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그 이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측은 그 종합 변론할 때 3분 추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 제1호증부터 제8호증의 8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요지 진술, 의견 진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첫 번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비상계엄을 암묵적으로 방조하였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하여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헌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87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 두 번째, 피청구인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2024년 7월 31일자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2024년 8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2024년 9월 25일자 최근 10년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그 제출을 거부하고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세 번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대신 출석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함으로써 헌법 제6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행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행위, 국회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탄핵소추가 피청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조사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도 생략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이루어져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2024년 12월 4일 밤 삼청동 안가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뿐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고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에 가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와 관련하여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장 기록은 김명철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이 없고 개인인 장시호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기밀 누설을 통해 수사권, 수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청구인 없습니까? 없으시죠? 아니, 네. 그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 그 국회 측에서 그 쳐다보았다는 부분을 참고 사항으로 해서 철회한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건 소추 사유가 아니고요. 그 일종의 뭐 정황으로 정황으로 예, 한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소추, 탄핵 소추 이게 기재된 내용이니까 판단을 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출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기소 시각은 열람했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 나중에 언론이나 그 법원 제출한 공문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법사위 위원들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8월 23일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할 때 네. 그 출정 시각하고 기속 시각은 열람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검사실에서 부른 시각, 그러니까 언제 나와라라는 정도의 그런 시각 정도는 확인을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대리인께서는 그 피청구인이 3월 11일자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대로 그 당시 법사위 위원들이 현장 검증에서 자료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가 8월 9일에 제출한 답변서 갑 제4호증에 의하고 그리고 8월 19일 현장 검증 가서 확인한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제출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여준 아니, 그 8월 것인데 19일 그 열람한 거 말고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사위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장시호 출정 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출정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위 기간의 그 3년 기간의 출정 기록과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이제 여러 4명의 의원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를 요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개별로 또 길게 만약 한 것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실에 직접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기간 자체가 이재용 심판이나 그 재판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진짜로 받고 그걸 위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모의 위증 교사 일시가 2017년 며칠이죠?
모의 위증교사로 그 특정된 날짜가 2017년 1월 16일 아닙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아니, 그 재판부가 궁금한 거는 네. 그 모의 위증 교사 그 시점 전후로 그 출전 기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년이라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출전 기록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것이 이 탄핵소추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모의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제 네. 출정 기록을 저희가 그 모의 위증 교사 1일 전후로 해서 3년 동안의 기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소추 사유와 관련한 관련성이 없는 김영철 검찰의 탄핵 소추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으로 저희는 네. 듣고 있는데 네, 네. 관련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하겠지만 모의 위증을 검찰이 피고인한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친밀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전제하에서 위험성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출정 기록 전부에 대해서 네.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의 위증 교사 일시는 2017년 12월 6일로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12월 6일. 그 김영철 검사하고 그 장시호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사 자료다. 예, 이런 필요한 얘기인 자료로 거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에 네. 그 출정 기록을 요구했던 의원실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추단한 정도만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고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청구인은 그 어제 답변서에서 2024년 8월 19일 현장 검증 당시 서울구치소 측이 3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도 피청구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울구치소의 자료 제출 거부나 이와 같은 발언을 피청구인의 행위로 봐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준비 서면에도 각주 처리를 해서 한번 적어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 회의에서 그런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의 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을 했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발이 된 이유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독단적으로 국회에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추 사유 중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보면 김용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 거부 행위, 김승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박지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이게 모두 다 소추 사유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일단 4건을 제출을 했는데 더 있을 것으로도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가 법사위 위원장 명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게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시호 건 같은 경우는 갑 4-1호증을 보면 그게 이제 제출 공문입니다. 그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법사위 소속 기관이 아니라 뭐 BC카드, 뭐 행안부 장관, 뭐 도이치모터스 등등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속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정감사가 아니라 다른 뭐 특별위원회나 특별한 조사, 청문회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료 제출 기관을 확대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것을 명시하고 의결 자체도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게 의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공문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이게 매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소속 기관만 상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원장에 그런 어떤 공문을 붙여서 이게 보내질 않고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소속 기관은. 그래서 개별 의원실이 그 시스템에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를 올려두면 행정실에서 이것을 발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결을 갖춰서 이렇게 보낸다기보다 편의상 이런 자료가 요구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날 의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갑 제11호증에 그 요구하는 그 의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제출 기한을, 그러니까 제출 요구일을 특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의결이 들어가는 거고, 실무적으로 그 구체적인 요구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각 기관에 송부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자료 제출은 그 법사위에서 의결은 됐고, 네. 그 의결을 하는데 그 요구서는 개별 의원실에서 이제 각자 보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다 취합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자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 또 서면으로 취합해서 보내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인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시호 출전 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법사위 답변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외에는 따로는 없는 거죠?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는 따로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아니, 외에는? 그 부분은 재판관 그 네네. 부분은 이제 국회 측에서 네.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확인해서 소추 전에 확인해 보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가서 아니, 설명까지 제가 다 이제 해드렸습니다. 피청구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따로 그 후에 개인 그 법원에 제출된 네. 자료들을 네네. 개별 위원님들께 요구한 네. 부 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갑사호 중에 이 그 답변서하고 지금 3월 11일자 답변서에 붙은 그 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 정도 제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사실조회 신청 2월 20일자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2월 19일 검찰청 비상계엄 특수본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도착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3월 10일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관련인과 상관없는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청구인 측에서 3월 4일 갑제 7호증부터 15호증까지 제출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 16호증부터 24호증까지, 그 다음에 어제 25호증 1부터 32호증까지 그렇게 제출하셨죠. 예.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증거로 하면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개인별 출정 이력, 그 다음에 2017년 12월 6일자 입소 정보 보고 이걸 답변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네.
서정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얼9, 얼10.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9호증은 개인별 출정 이력, 얼10은 2017년 12월 6일 입소 정보 보고. 청구인 증거 인부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 입증 취지는 아주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후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갑자 1호증 1부터 32까지, 그 다음에 을제 1부터 을제 10까지 다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도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피의자로 중앙지검에서 지금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을 상대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는데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피청구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 신청할 건 없으시고요. 네, 특별하게 그거 외에는. 예, 그러면 오늘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종합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3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는데 단 하나 그 PPT에 보면은 국회법 93조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93조는 소추 사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주장하시는 건가요? 국회법 93조? 소추 의결서에 국회법은 거론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준비 서면 어제 답변서 제출하면서 이제 조금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국회법 93조 규정이 그 국회 안건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의가 성립을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국무위원들이 소관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때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국장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이고 당시 피청구인 역시 그 전날 그 협력관을 통해서 내일 이런 안건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두로 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추 사유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참고로 법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규정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예, 그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법률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변론 해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그 법사위가 2024년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 피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측에 법사위의 자료 열람에 협조하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검증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협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 검증을 오신다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 문서 부분,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존 기간이 3년이 지나서 없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3년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현장 검증 장소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장이 3년이 지나서 서면으로 된 건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저 자료, 법사위 자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읽으셨는데 이러이러하고 위원장실로 보내주면 위원장실에서 보내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특활비나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현장 검증할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더 상세하게 지시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국회 현장 검증을 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오셔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내는 거나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그 자료를 공개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자료를 드려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날로 바로 기자들인데 다 풀이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측에 개인정보 보호에 좀 그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예. 기관에서 늘 그런 업무를 취급하면서는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서울구치소 측에 얘기한 거는 그냥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라 이 정도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 현장 검증 온다고 하시니까 예. 더 구체적인 지시는 없으셨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더 구체적인 네. 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가 그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장시호의 구체적인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귀소 시각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맞습니까?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귀소와 출소 시각이 딱 기재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전자자료 이런 걸로 추출해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3월 11일자 피청구인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까? 열람시켜준 자료입니다. 열람시켜준 자료? 네. 그게 네. 추출한 자료입니다. 열람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현장 검증할 때 그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출력을 해서 한 자료라는 거죠? 문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해당 전자 기록에 있는 것 중에 그 장시호 출정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만든 게 거기 3월 10일자에 붙어 있는 그 자료. 그럼 그거를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다 갖다 드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현장 검증 때 현장 검증 이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현장 검증 이후에요? 현장 검증 때는 그걸 보시게만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검증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네, 했다는 현장 검증 말씀이신가요?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예. 그 후에 서면으로 출력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후에 왜 법원에 낸 자료는 우리를 못 보게 하냐 해서 그 자료까지 나중에 장관님 비출해가지고 의원실마다 찾아가면서 다 보여드리고 설명했습니다. 그 3월 10일자 답변서 뒤에 그 첨부된 그 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는 그때 현장 검증 당시에 만들어진 그 자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추출한 자료입니다. 그 네. 위원님들께서 오신 국회의원께서 오셔가 전산상에 있는 부분을 열람하셨습니다. 예. 그때 그 위원들은 예. 종이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거예요? 그 열람했다는 게? 적어 가시고 뭐 다 했다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봤다는 게 그 자료를 보신 게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겁니까? 그 전산 화면을?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네네. 보실 수 있는 것도 보시고 했지만 네. 그 남아 있는 부분은 전산 자료로 보신 걸로 알고 그 네. 전산 자료 중에 추출을 해서 네.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한 자료가 지금 거기 첨부되어 있는 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현장 검증 그 당시에는 그 답변서 뒤에 붙은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전산 자료를 본 거고, 답변서 뒤에 붙은 자료는 나중에 예,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들을 열람하신 자료를 추출해서 추출해서 붙여드린 겁니다. 예. 추출해서 그거하고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또 다시 의원실에 다시 그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부끄럽게도 독재 정권을 수단화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개헌, 사사 오입 개헌, 그리고 독재자의 영구 집권을 꿈꾸게 했던 유신헌법, 그리고 국보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50의 헌법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부족한 헌법과 달리 국민들의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피로써 쓰고 정립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국민 각자 개개인이 의견과 주장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저는 비법조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도 100번 이상 읽었고 한 조항 한 조항에 담긴 헌법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 분립, 그리고 인권 옹호 등 헌법 정신 내세우는 앞머리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해서 헌법에 적시된 순서도 헌법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행정부, 법원 순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86조 3항, 87조 4항입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군부 독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해서 피로 써서 만든 조항들이 헌법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항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는 1인에게는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되고 탄핵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란 우두머리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든 내란 부하 수역자든 아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선동자든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런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자주 만난 사이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은 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내란이고 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여 자료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등에 관한 것은 예외로 그 부처 장관이 성명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물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 본인에 대한 자료가 군사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외교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북한에 관련된 거냐? 된 거냐? 아니다. 아니라면서 왜 안 내냐? 그럴 때마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법률보다 더 유력한 권위를 갖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10여 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국무위원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개인에 대한 명예와 개인에 대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도 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였을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그것을 제지하고 헌법에 맞게 언행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국민들의 삶이 허리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로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그 이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측은 그 종합 변론할 때 3분 추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